안녕하세요. 여러분의 건강지킴이 최성호입니다.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가 제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오늘은 여러분과 함께 효소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자 합니다. 우리 효소 많은 사람들이 알고 있어요. 많은 사람들이 효소에 대해서 많이들 이야기도 하고 어떤 효소가 좋다, 효소는 어떻게 먹어야 된다 많이들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럼 그 효소에 대한 오늘 얘기를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먼저 우리는 효소가 어떤 게 있는지 먼저 알아야 될 것 같아요. 효소가 어떤 게 있으며 또 어떤 일을 하는지, 또 우리 몸의 효소가 어떻게 변화가 되는지 그거 잠깐 얘기하고 우리 효소를 어떻게 부족한 효소를 보충해야 되는지 그런 얘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째, 효소는 우리 몸 안에 있는 잠재 효소가 있습니다. 우리 몸 안에 잠재 효소가 있고, 이 잠재 효소는 또 가시 크게 대사 효소하고 소화 효소로 이렇게 나눠집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외부에서 효소를 섭취해서 들어올 수 있는 효소가 있어요. 이것을 외부 효소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 외부 효소는 소화 효소로만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대사 효소는 한번 쓰면은 보충이 안 됩니다. 대사 효소는 한번 쓰면 보충이 안 되고, 소화 효소는 우리가 외부에서 이렇게 보충할 수 있는 그런 것이 소화 효소입니다. 그러면 대사 효소라는 것은 이런 거예요. 우리 몸의 메커니즘, 즉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우리 몸의 모든 신체 활동을 도와주면서 일을 하는 것이 이 대사 효소의 일이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대사 효소의 메커니즘이라는 얘기예요. 그것이. 그다음에 소화 효소는 우리가 음식을 먹어요. 음식을 먹으면서 입에서 저작작용해가지고 위에서부터 쭈물쭈물 해가지고 위를 소화를 시킵니다. 소화를 시켜서 이 음식물을 분자보다 작은 구조로 쪼개가지고 우리 소장에서 흡수할 수 있게 도와주는 것이 소화 효소가 하는 일이라는 얘기예요. 자, 그러면 우리가 효소가 왜 중요하고 효소는 왜 먹어야 되는지 그 얘기 한번 하도록 할게요. 우리가 젊었을 때, 우리 20대 이전에는 효소의 양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아무리 많은 음식을 먹다 하더라도 우리 몸에 소화 효소가 충분하기 때문에 다 소화를 시켜 나가요. 그런데 우리 50대 정도만 되면요, 20대에 비해서 효소의 양이 한 50% 정도밖에 안 됩니다. 60대 정도 되면 한 40% 정도밖에 안 남습니다. 그 다음에 70대 이상 되면 한 20% 정도밖에 남지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효소가 상당히 중요하다는 얘기예요. 근데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나이를 먹을수록 효소를 자꾸 보충해줘야 돼요. 그러면 효소를 보충해야 되는 거 알겠는데 왜 보충해줘야 되는데 효소가 뭐 때문에 효소가 소화효소 부족하면 그냥 부족한 대로 살면 되는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근데 아니라는 얘기예요. 자, 소화효소가 부족하게 되면은 어떤 일이 생기냐면, 우리가 요즘은 현대인들의 음식을 먹는 것을 잘 보면은 답이 나와요. 왜 그러냐면요. 자, 우리 효소라는 요 효소는 열에 민감해요. 열에 민감해가지고 한 40도, 50도 되면 효소가 죽기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60도, 70도 되면 완전 100% 죽어버려요. 그러니까 거의 50도 정도 올라가기 시작하면 효소는 거의 없다고 보시면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나라 음식은 어때요? 자, 끓이거나, 삶거나, 찌거나, 볶거나, 구워요. 요렇게 해가지고 음식을 만듭니다. 근데 그러려면 보통 100도씨 이상 가열을 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효소는 다 죽어 있다는 얘기예요. 우리가 모든 음식을 요리해 먹었을 때 효소가 다 죽었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심각한 문제가 생길 수 있다는 얘기죠. 자, 근데 우리가 요즘 현대인들은 참 잘 먹습니다. 정말로 잘 먹는데 어느 정도 잘 먹냐면요. 우리 위에다가 보통 우리 정상적인 사람들이라 그러면 한 70%, 80% 정도 채워가지고 이게 그냥 풍만하게 이렇게 지내면 우리 몸에서 필요한 양이 효소가 나와서 딱 소화를 시키고 딱 정리를 해줘요. 그런데 문제는 우리가 150%, 200%를 먹었을 때, 많이 먹었을 때는 우리의 필요한 효소의 양이 요만큼밖에 안 되는데 이만큼의 양을 소화를 시켜줘야 돼. 그러면 효소가 부족하다는 얘기예요. 효소가 부족한 상태에서 그냥 있으면 우리가 소화도 안 되고 난리가 나잖아요. 그러기 때문에 우리 몸은 빨리빨리 소화를 시켜줘야 돼요. 그러니까 어떤 일이 생겨요? 대사효소를 끌어다 쓰는 거예요. 대사효소를 끌어다 쓰면서 어떤 일이 생기냐면 우리 몸에 건강에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대사효소는 제가 처음에 뭐라 그랬습니까? 보충이 안 된다 그랬습니다. 이 보충이 안 되다 보니까
점점 이 대사 요소가 줄어들다 보면 우리의 건강 수명이 점점 줄어들 수밖에 없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문제가 생긴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여러분한테는 제가 이 효소를 잘 보충해 줘야 되는 거예요. 소화 효소를 잘 보충시켜 줘야만이 내가 건강 수명을 유지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식사하는 도중에 우리가 효소가 많이 들어있는 야채라든가 뭐 과일 같은 걸 먹으면 좋겠죠. 자, 우리가 육식동물들은 초식동물을 잡아먹습니다. 동물들은 벌써 알고 있어요. 근데 육식동물, 초식동물을 잡아먹으면 제일 먼저 먹는 것이 어디냐면 내장을 먼저 먹습니다. 왜 그러냐면 초식동물이 먹은 풀들인 우리 위에서 소장에서 이들이 발효가 돼가지고 효소를 막 만들어내요. 그걸 알기 때문에 육식동물들은 초식동물 잡으면 제일 먼저 내장을 먹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도 뭐 그렇지는 않다 하더라도 우리가 효소를 끊임없이 채워줘야 식사하는 도중에 우리 야채라든가 과일 같은 거 채워주면 좋겠죠. 야채라든가 과일에는 효소가 있으니까. 근데 그것도 좋지만은 우리가 음식을 먹을 때 이미 서구화되어 있다 보니까 육류를 많이 먹다 보니까 이미 효소가 많이 부족한 상태예요. 그러니까 저는 아예 저는 그냥 효소가 많이 들어있는 제품을 드시는 것도 괜찮다고 권해드리고 싶어요. 자, 첫째, 전 참효소를 권해드립니다. 참효소는 이렇게 만들어진 제품이에요. 현미를 발효를 시켰어요. 발효를 시켜가지고 좋은 효소를 골라내가지고 이걸 또 다시 발효시켜요. 그 다음에 좋은 걸 또 골라내요. 그래서 또 발효시킨 거예요. 이렇게 하다 보니까 효소의 힘이 세져요. 역가가 높다 그럽니다. 이렇게 좋은 효소를 만들어있기 때문에 소화하는데 우리 몸에 아주 좋기 때문에 제가 참효소를 권해드리고, 그 다음에 헬스비 아연을 권해드립니다. 헬스비 아연에는 맥주효모, 건조효모, 아연효모가 들어있어요. 효모는 효소의 엄마라는 뜻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얘네들도 역시 소화시켜주는데 좋은 그런 제품이다 보니까 권해드리고,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코엔자임 Q10이 많이 들어있는 혈압엔 Q10을 권해드립니다. 혈압엔 Q10은 코엔자임 Q10을 주 원료로 해가지고 만들어진 제품이에요. 코엔자임 Q10은 소화도 시킬 뿐더러 어떤 일을 해주냐면 우리 심장을 잘 박동시키는데 아주 코엔자임 효소가 코엔자임 Q10이 꼭 필요하기 때문에 이 혈압의 Q10을 제가 권해드립니다. 심장에 필요한 효소이기 때문에 권해드립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제가 순생식을 권해드립니다. 순생식은 50가지 곡물을 동결 건조시켰어요. 그래가지고 갈은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효소가 100% 살아있는 제품이에요. 괜찮겠죠? 이런 거를 이제 드셔주시면서 우리가 효소를 보충해주면 우리 몸의 건강 수명을 점점 늘릴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 내가 건강 수명을 늘려야만이 우리가 화식으로 인해서 소화도 안 되고 흡수도 안 되고 많이 부족해지는 것을 이 효소가 채울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제가 오늘 여러분한테 이 효소가 중요하기 때문에 오늘 여러분한테 효소에 대한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분, 어떻게 효소에 대한 얘기 조금 이해는 되셨는지요? 오늘 이 영상 이렇게 마음에 드셨나요?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